안녕하세요. 미래기술 신산업 카페 뉴스 읽어주는 바리스타 이원규입니다. 오늘은 주간 브리핑 235회에 게재된 로봇 적소, 로봇과 공존하는 최적화 사회라는 내용으로 니케이 일렉트로닉스 2021년 4월호 24에서 73페이지에 게재된 특집 기사 중에서 앞부분의 총론만을 요약 번역하여 소개합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적재적소라는 단어는 어떤 일에 적당한 재능을 가진 사람에게 적합한 지위나 임무를 맡긴다는 말이죠. 코로나19의 감염 확대를 계기로 로봇의 사회 실정이 단숨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적재적소와 같이 로봇 적소로 사람과 로봇이 각각 잘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하고 공생해 나가는 현실적인 솔루션입니다. 이런 서비스 로봇의 보급 후에 기다리는 것은 센서를 고정적으로 설치해 실현하는 IoT로는 달성이 불가능한 최적화 사회의 구현입니다. 미래의 로봇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을 때 코로나19 팬데믹에 휩싸인 2020년에서 2021년은 사회에 대한 로봇 침투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전환점이 될지도 모릅니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업무 일부를 로봇으로 대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사람 간의 접촉을 줄이기 위해 기계화를 추진하는 수요가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일본을 대표하는 AI 기업 프리포드 네트워크스 로봇 솔루션즈의 운노 운영 책임자는 말합니다. 일본에서 로봇 활용의 역사는 약 50년에 달합니다. 공정의 생산 라인에서 철책에 둘러싸여 묵묵히 일정 작업을 하는 산업용 로봇은 1970년대부터 도입되기 시작했으나 인간과 단절된 특정 장소가 아닌 인간 사회의 다양한 장면에서 로봇이 활용되지는 못했습니다. 미국 아이로봇의 로봇 청소기 룸바가 나름대로 보급에는 성공했지만 이러한 성공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로봇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각각 다른데 우리들이 어릴 적에 상상하고 있던 꿈의 세계가 현실이 되었는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전부터 안고 있던 로망이 아직 하나도 실현되지 않은 것이 로봇 영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큰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산업 로봇의 높은 장벽을 코로나19가 단숨에 무너뜨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산업용 청소 로봇은 예전에 없던 히트 상품이 생겨났는데 소프트뱅크 로보틱스의 위즈로 타사 제품의 누계 판매 대수가 10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2019년 5월 발매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숨에 빗장이 풀렸는데 감염 대책의 중요도가 높아진 것이 큰 요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업무용 청소 로봇의 판매가 그렇게 늘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하게 사람 한 명과 비교하여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로봇은 작업이 느려 시급으로 사람과 비교하면 도입 효과가 맞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감염 대책을 확실하게 실시한다는 것은 어필하는 것이 상업시설에서는 중요한 항목의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소프트뱅크 로보틱스는 청소 로봇이 감염 대책에 유용하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였던 것입니다. 리모트 워크 역시 업무 방식의 개혁 운동으로 주목은 받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는 도입이 진척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이후에 폭발적으로 보급되었던 것과 같이 이와 같은 일이 로봇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산업용 로봇과는 달리 사람과 협동 공생하는 서비스 로봇의 보급이 목표하는 것은 최적화 사회의 구현입니다. 오늘날 IoT 보급을 통해 현실 세계의 데이터를 취득하고 그것을 해석함으로써 최적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기존의 IoT로는 환경 정보를 취득하는 센서를 배치할 수 있는 장소나 수가 한정적이며 그 해석 결과를 받아 실제 사회에 반영하는 것은 고정된 IoT 기기입니다. 예를 들면 IoT에 대응하는 최신 에어컨의 경우는 실내의 온도와 습도는 물론 사람이 어디에 존재하는가 등의 환경 정보를 취득해 쾌적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이동하고 사람과 협조할 수 있는 서비스 로봇이 있다면 센서를 설치하지 않아도 어디에서나 환경 정보를 취득할 수 있고 그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즉 최적화할 수 있는 장소가 로봇의 보급으로 점에서 면으로 확대되며 IoT에 의한 부분 최적화 사회에서 진정한 최적화 사회로 진화하는 것입니다. 그럼 서비스 로봇은 얼마나 빠른 속도로 사회 속으로 침투할까요? 노무라 종합연구소는 제조업용 협동 로봇을 포함하면 일본 국내 시장 규모는 2020년에 1336억 엔에서 2026년에는 3858억 엔으로 약 3배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미국 마켓스 앤 마켓스의 예측에 따르면
세계 서비스 로봇 시장은 2020년에 370억 달러에서 연평균 22.6%로 성장하여 2025년에는 1025억 달러 규모로 약 2.8배가 된다고 합니다. 로봇에 의한 최적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은데 주요 과제는 첫 번째 비용 저감, 두 번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개선, 세 번째 현장 시스템이나 로봇 간 연계, 네 번째 멀티유즈, 다목적화 등입니다. 로봇의 개발 비용에 관해서는 이미 하드웨어는 범용품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진원지는 중국입니다. 예를 들면 광둥성 선전시는 세계의 공장에서 탈피해 이노베이션 실험 도시를 표방하고 있으며 거리의 모든 곳에서 다양한 로봇과 조우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요소 기술의 진화도 비용 저감에 기여하는데 현재 자율이동 로봇이 탑재하고 있는 라이더가 필요 없는 비주얼 슬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카메라의 정보만으로 이미지 인식을 통해 주위 환경을 이해하며 기계학습으로 인해 카메라만으로도 고정밀 환경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 비용을 억제할 수 있게 되는데 캐논이나 스타트업 기업인 DMP 등이 로봇용으로 제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서비스 로봇이 물류, 배송, 빌딩, 병원, 점포 등 다양한 장소에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전부는 아니겠지만 코로나19 종식 후에도 현장에 정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대책에서 요구되는 비접촉, 비대면 요구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의 해소, 업무 방식 개혁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추진 등의 로봇은 절대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위험 환경에도 침투해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로봇 스타트업 멜틴 MMI의 아바타 로봇 멜탄트는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위험한 극한 환경, 원자력 발전소, 우주, 심해 등에서의 작업을 로봇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도입 확대의 배경으로는 센서 등 요소 기술의 진화나 저가격화로 로봇을 도입해도 ROI에 맞는 현장이 증가하고 있는 사실을 들 수 있는데 물류처럼 DX가 시급한 현장은 도입하기 쉬워졌으며 선밀, 밀집, 밀폐, 밀접, 회피나 노동력 절약 대책으로 코스트 메리트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까운 곳에서 활용하는 로봇이 증가하면 사회 수용성이 높아지고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체한다는 환상은 사라져갈 것입니다. 로봇에게는 특화된 단순 반복 작업이나 고정 밀도가 요구되는 작업을 맡기고 사람은 고도의 지식이나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협조 체제가 확립됩니다. 로봇이 일하기 쉬운 환경에 맞춰서 인간의 워크플로우 등을 바꿈으로써 도입이 더욱 진행되어 그 결과 전체의 효율화가 진행된다는 선순환이 생겨나게 됩니다. 전체 최적 사회라고 해도 당분간은 사람이 개입하는 현장의 일부에 로봇을 도입하여 업무를 효율화하거나 사람의 작업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 목적이 될 것인데 예를 들면 물류 창고의 피킹 작업은 현재는 사람에게 맡기는 편이 효율적입니다. 물론 기계학습 등의 기술의 진화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거의 모든 상품을 피킹할 수 있게 될 것인데 그때는 사람의 개입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니도 신에너지 산업기술 총합개발기구의 스마트 텔레 오토노미 구상에서는 로봇 자율화와 개입의 관계성을 순차 조작, 부분 자율화, 고도 자율화의 3단계로 나누는데 현재는 순차 조작의 단계에 있으며 고도 자율화로 진행됨에 따라 탑재하는 AI가 지시자의 말을 이해한 후에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여 동작하게 되면서 지시자의 노력을 최소한까지 억제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로봇의 활용은 점에서 면으로 그리고 공간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제1단계는 공정 일부에 로봇을 도입하고 제2단계에서는 복수의 장소에 로봇을 도입해 연계시키며 제3단계에서는 시설의 많은 종류와 복수의 로봇을 실장하여 현장 시스템과 연계하여 업무 효율을 최적화합니다. 목표는 가상 공간에 만든 디지털 트윈에 의한 시뮬레이션과 현장에서의 실전에 의한 데이터의 취득, 해석을 반복하여 최적화하는 것인데 앞으로는 디지털 트윈의 문맥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흐름이 사회의 모든 장소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복수의 로봇이나 설비가 도입된 공간에서의 업무 최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을 연계시키는 기술이 필요해지는데 아마존.com 산하의 아마존 웹서비스 재팬 기술총괄본부의 타키자와 씨는 앞으로 단독의 로봇은 없어질 것이며 클라우드와 로보틱스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AWS 재팬은 2018년부터 로봇 개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우드 서비스 AWS 로봇 메이커를 제공하는데 클라우드상에서 AI나 기계학습, 솔루션 환경 등을 제공함으로써 개발 효율화나 비용 삭감을 실현시킵니다. 예를 들면 로봇은 현장에서의 테스트를 반복하여 제품을 업데이트하지만 매번 리얼한 테스트 환경을 만들기는 어려우므로 가상 공간의 테스트 환경을 제공합니다. 클라우드 공간의 컴퓨팅 파워와 스토레이지를 오프로드함으로써 로봇 단말을 저가격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송, 경비, 청소, 살균 소독 등 이동용 로봇을 도입한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것은 엘리베이터와 연계인데 빌딩 등에 도입한 경우에 로봇이 층에서 층으로 이동하지 못하면 현장의 수고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안에 대응한 도어를 통한 입실도 로봇의 면적인 활동을 방지하는 요인이 되며 엘리베이터와 로봇을 연계할 수 있다면 이동 범위가 확대되고 실행 가능한 태스크의 폭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쓰비시 전기는 로봇과 빌딩 설비를 연계할 수 있는 IoT 플랫폼 빌휴를 개발하여 빌딩 운영 기술 서비스로서 패키지화해 2020년 10월에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도쿄 포트시티 타케시바에 도입하고 서서히 도입 사례를 늘려나가는데 로봇 입장에서는 배리어 프리, 유니버설 디자인을 고려한 설계를 중시합니다. 한편 신축 빌딩이라면 제어 시스템에 대응하는 엘리베이터 설비를 도입하기 쉽지만 기존 빌딩에 도입하려면 제어 시스템에 맞춰서 엘리베이터 개수 공사가 필요해지는데 이 비용과 일수가 매우 크고 게다가 낡은 엘리베이터로는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엘리베이터 연결을 위한 개수 비용을 고려한 현실 솔루션으로 미라 로보틱스는 로봇팔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물리적으로 누르고 조작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로봇팔로 보안카드를 갖다 대면 보안 도어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로봇을 도입하는 유저에게 원 로봇 멀티 유즈가 가능한지 여부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단기능이라면 인건비와 비교하여 ROI에 맞지 않는 케이스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건은 손의 존재입니다. 예를 들면 미라 로보틱스의 경비 로봇 우고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직접 로봇팔로 눌러 조작하는데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 4족 로봇 스팟도 장착한 로봇팔로 물리적으로 도어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자율주행 로봇에 팔을 장착함으로써 실행할 수 있는 태스크의 종류가 대폭 증가하고 도입 장소를 확대할 수 있는데 또한 조리 가전과 로봇팔을 연계시켜 자동 조리를 실현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로봇팔의 저가격화나 기술의 진화가 필요하며 그러한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엘레펀트 로보틱스가 개발한 소형 협동 로봇팔 마이코봇은 약 7만 엔으로 비교적 저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기술자나 메이커 등의 얼리 어댑터층을 위한 제품으로 이러한 유저가 로봇팔의 새로운 용도나 프로그래밍 방법 등을 개척하면 장래에는 다양한 장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현재는 B2B 영역에서의 이용 사례가 많지만 가정용으로도 적당한 장소에 로봇을 설치하는 범위는 확대될 것이며 이미 기초는 정비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봇 청소기 룸바로 룸바는 슬램에 의한 매핑과 지도 생성뿐 아니라 탑재한 카메라로 주위 물체를 인식하여 가구나 IoT 디바이스의 위치까지 파악할 수 있어서 룸바는 청소뿐만 아니라 집안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센서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로봇이 집안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파악한 후에는 로봇을 통한 현실 세계와의 인터랙션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를 들면 주방에 있는 음료를 로봇이 가져와주는 태스크가 가능해집니다. 아이로봇의 콜린 에인젤 CEO는 수년 내에 그와 같은 태스크를 관장하는 로봇팔을 개발하는 움직임도 점점 나올 것이라고 합니다. 2021년 1월에 개최된 CES 2021에서 삼성전자가 가정용 로봇의 컨셉 모델을 공개했는데 이동 가능한 다리에 신축하는 몸체와 로봇팔을 장착하고 다양한 가사를 대행하며 외관은 룸바에 로봇팔을 탑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로봇은 물론 클라우드에 연결되며 미래에는 스마트 스피커에 욕실 청소해줘, 빨래 말려줘 라고 말하면 로봇팔이 가사를 마무리해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전제품으로는 대응하지 못했던 3차원 움직임을 동반하는 태스크가 자율이동과 손을 조합함으로써 로봇으로 실현 가능해지는 그런 미래가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으로 요약 소개를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센터 홈페이지 hjtic.snu.ac.kr의 미래기술 신산업 코너와 센터에서 잡지의 원본과 번역기 등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초전도 컴퓨터의 이륙, 슈퍼컴퓨터의 전력을 2000분의 1로 라는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